이어서 공부하는 게 이제 아치 구조죠. 아치 구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게 우리 가장 먼저 총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구조 총론을 공부하는데 뼈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때 첫 번째 공부한 게 이제 구조 분류죠. 두 번째 공부했던 게 철공국도 구조의 특징, 그쵸? 공부했어요. 이 두 가지 공부한 겁니다. 두 가지. 이제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세 번째 주제 봤더니 우리 아치 구조네. 아치 구조. 자, 이 아치 구조가 뭘까? 아치 구조를 유래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조적 구조라는 걸 공부했을 거야. 그쵸? 우리가 벽돌이나 돌이나 이런 걸 쌓아 올려서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무거운 돌을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돌은요, 딱딱하죠. 압축이 굉장히 강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딱한 부재를 이렇게 힘을 주면 어떻게 돼? 휘어지죠. 휘어지면서 여기가 갈라져요. 무너진 집에 살 수 없으니 어떻게 했을까? 여기다가 다시 또 돌을 대는 거예요. 응? 여기 문이에요. 어때요? 날씬한 분은 들어가는데 조금만 이제, 그쵸? 밥만 먹고 와도 못 들어가. 그죠?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들어갔는데 식사하고 나면 배가 나와서 못 나온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인류들은 아주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 조적조가 발달해 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을 쌓았더니 그 육중한 돌이죠. 육중한 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았더니 얘네들이 이 무게가 이렇게 전달이 돼. 무게가 전달이 되면 눌려요? 아니면 벌어져요? 눌리죠. 아, 눌린다? 이런 분명히 뭐라 했어요? 눌린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어. 그럼 눌린다는 얘기는 압축을 받은 걸까? 인장을 받은 걸까? 압축을 받은 거겠지. 눌리니까. 눌러지니까. 그죠? 아까 있었죠? 제가 쫙 잡아당겨서 길이가 늘어날 것 같으면 인장, 힘을 줘서 약간 길이가 좀만 줄어도 압축이라고 그랬죠? 눌리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 이 부분에 인장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압축이 걸리고요. 이 아치축이라 그래. 압축축을 따라 힘이 전달이 돼요. 아치축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치는 무엇만 가지고? 압축력만 가지고 하중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압축력만 가지고 하중을 전달하니 불리한 인장력을 받지 않겠다. 자, 그럼 압치구조의 중요한 포인트는 압축이에요, 인장이에요? 압축이거든요. 이거 기억하면 돼요. 그래, 압축이구나. 그쵸? 압축이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조에서 네 번째가 트러스 구조예요. 이 트러스 구조는 아까 입체 트러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좀 이해할 텐데, 우리가 축사라든가 아니면 체육관이라든가 역사 이런 데를 보면은요, 가느다란 성형 가느다라죠. 가느다란 성형 부제를 이용해서 큰 경관, 이렇게 큰 경관을 형성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관, 보통 스팬이라고 하는데, 또는 지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거를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 또는 수직부재와 수직부재의 그 거리를 경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 경관 또는 지간, 영어로는 스팬이라고 그래요. 스팬, 장스팬, 스팬, 이걸 스팬으로 읽어요. 스팬 이런 것들은 다 경관이라 그래요. 아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멀죠. 그래서 대경관을 구성할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가 트러스 구조예요. 그럼 트러스 구조를 보면 굉장히 가느다란 선형 부재가 만들어서 가느다란 선형 부재로 만들었으니 가볍겠죠. 그쵸? 꽉 찬 게 아니잖아. 그쵸? 선형 부재 만들었어. 이 부재를 뭘로 연결했다? 이렇게 일종의 핀으로 결합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구성부재의 형태가, 요 선형부재가 이루는 요 형태가 사각형이에요, 오각형이에요, 삼각형, 그쵸?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걸 트러스 구조라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주제 5번에 들어가시면 이 쉘 구조라고 나와요. 쉘 구조. 시드니 가면 오페라 하우스라고 있어요. 응? 여러분 시드니 항만에 있는 이 오페라 하우스라는 그림 많이 보셨죠? 오페라 하우스. 호주에 있는 시드니 항만에 보면 오페라 하우스라고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 요르누존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건데 이렇게 곡면이죠. 곡면. 곡면으로 돼 있어. 곡면. 마치 뭐처럼 조개 껍질 생겼어요. 조개 껍질은 이렇게 얇은 곡면으로 만들었죠. 얇은 곡면. 얇은 곡면으로 만들었는데 이 조개 껍질이 굉장히 단단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깬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곡면판의 원리를 역학적으로 잘 이용한 게 조개 껍질인데, 이 조개 kop질처럼 곡면판을 이용해서 어떤 대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이걸 쉘 구조라 그래. 쉘 구조. 그럼 이 쉘 구조가 왜 좋냐? 뭐 간단하게 보면 이 종이 있죠. 종이. 한 장의 종이야. 한 장의 종이. 종이가 없어서 글쎄, 그쵸? 종이. 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종이죠. 종이야. 이 종인데 이 종이로 이렇게 제가 지붕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휘어지죠. 변형이 되죠. 변형이 되니까 이 지붕을 못 만드는 거, 그죠? 왜? 지붕이 너무 구조가 강도가 약할까? 그렇죠. 아주 얇아. 이 재료, 이 똑같은 재료인데 얘를 요렇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돼? 휘어지지가 않네, 그쵸? 가만히 있죠? 이게 쉘 구조야. 이 곡면판의 원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 부재를 만들어주죠. 이런 걸 다 쉘 구조라고 합니다. 쉘 구조. 아, 그렇구나. 이 곡면판의 원리라는 것은 이 곡면을 얇게, 아주 얇죠? 얇은 부재 만들면 이 힘이 이 면내 응력, 곡면판을 따라 하중에서 전달이 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면내 응력, 면내 하중으로, 우리가 어떤 하중을 지탱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쉘 구조로 합니다. 쉘 구조. 그래서 쉘 구조라는 건 우리가 큰 간 사이, 큰 기둥과 기둥 사이, 그렇죠? 굉장히 멀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쉘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면내 힘으로 하중을 전달해. 면내 힘으로. 근데 이 쉘 구조와 유사하게 면내 하중으로 전달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뭐 쉘 구조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절판 구조도 면내 힘으로 하중을 전달한다고 해요. 그 절판 구조는 뭐냐면, 자, 아까는 이렇게 내가 곡면판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 있어, 곡면판을. 근데 얘를 곡면판이 아니라 면내 하중을 지지하는 방식은 유사한데, 이렇게 접어졌더니 어떻게 돼요? 변형이 또 안 생기죠? 응? 그럼 뭐냐면 얘도 면내 하중에 가깝도록 이렇게 얇은 판을 절판 꺾어서 만들었더니 변형이 안 생길 수 있더라. 얘는 변형이 심하잖아, 그쵸? 얘는 변형이 안 심하고 변형이 안 심하죠? 이 절판 구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이 절판 구조라는 것은 면내 힘의 원리를 이용하는데 부재를 얇게 꺾어서 만드는 이 구조를 절판 구조. 쉘 구조는 곡면판의 원리를 이용하면 쉘 구조. 공통상이 뭐다? 면내 응력에 면내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주제가 뭐냐? 그러면 6번째 주제는 우리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 이 철골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 철골 구조 특징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철골 구조는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유연성이 커. 휘어지니까. 그 다음에 연성적이고, 그래서 내진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일단 가볍다는 건 이해하겠죠. 왜 가볍냐? 자, 비교를 해보는 거야. 쇳덩어리로 건물을 만들면요, 기둥을 만들어 볼게요. 기둥.
응? 기둥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응? 만들어주고요. 응? 이렇게, 그죠? 굉장히 얇죠? 얇고 세장하다 합니다. 얇다, 그 다음에 가늘다를, 얇다라는 의미를 구조에서는 세장하다 그래, 세장하다. 가늘고 길죠? 얇고 길다를 우리 세장하다라 합니다. 구조에서는. 여기다가 얘가 기둥이야, 기둥. 서 있는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보 같은 걸 만들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보를 접합을 해요. 보. 접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생략하고. 그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자, 비교해 보는 거야.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똑같은 어떤 규모 정도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기둥이야, 기둥. 보가 있습니다. 그럼 보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가. 여기다가 철근을 잔뜩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응? 철근을 집어넣고 여기다 콘크리트를 채워놨어.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울 수밖에 없죠, 비교하면. 얘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경량의 의미를 알겠고, 그 다음에 쇳덩어리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고, 연성, 중요한 거예요. 항상 비교되는 게 바로 뭐다? 취성이에요. 그 연성과 취성이 어떻게 다를까? 쇳덩어리 얘는 망수 치는 거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쇠와 유리를 비교해볼게, 유리. 쇠는 통통통 치고 꽉 세게 쳐도 어떻게 돼? 안 부러지죠? 안 부러지면서 서서히 막 찌그러지고 변형이 생기면서 뭐가 돼? 나중에 한참 힘 빠질 때쯤이야. 그때 막 뭔가 파괴될 수 있죠? 유리는 어떻게 돼요? 유리는 살짝만 세게 쳐도 어떻게 돼? 변형이 거의 없이 그냥 팍 무너지죠? 이게 취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건축물은 연성적인 게 좋을까? 취성적인 게 좋을까? 연성적인 게 좋죠. 왜? 지진이 발생한다든가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한 번에 무너지면 사람들이 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서서히 무너지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야, 위험하구나 막 도망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물은 연성이 좋은 거예요. 응? 연성. 근데, 그래, 오케이, 알겠어. 연성과 취성. 그럼 콘크리트는 특성상 연성에 가까울까요? 취성에 가까울까요? 질문이야. 그쵸? 생각해보세요. 연성? 취성? 아, 고민이 되네. 그쵸? 콘크리트는 취성적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서? 철근이 그나마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는 사실 취성적이지만, 무엇이 있으면서 철근으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뭘 할 수 있도록 연성적인 고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콘크리트 구조는 취성적이도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지진이나 충격이나 어떤 이런 거에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진이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가. 자, 보세요. 내진. 그럼 현재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내진은 지진에 견딘다는 거예요. 내진은 뭐다? 지진에 견딘다. 이 뜻이에요. 지진에 견딘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에 견디려면 뭐가 좋아? 일단 가벼운 게 좋고, 유연성이 있고 연성이 좋아요. 그럼 왜 지진에 가벼운 게 좋느냐, 무거운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진은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속도의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데, 달리는 버스에, 그쵸? 달리는 버스에, 60kg인 분과 달리는 버스에, 그쵸? 120kg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쵸? 자, 여기 앞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벽이 하나 있다 치자. 그럼 갑자기 뻥 하고 달리는 버스가 갑자기 딱 전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게 뭔가 딱딱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훨씬 더 아파요. 왜? 우리가 지진은 옆에서 미는 핵력, 충격인데, 이런 충격이 딱 가했을 때, 진동이 될 때 훨씬 더 큰
힘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가 무거운 불리한 거예요. 근데 철골은 굉장히 철골 kok대에 비해서 경량이라는 것은 지진에도 유리하죠? 그러니까 내진상 유리하다. 어때요? 이해하시겠죠? 내진상 유리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멘 구조라는 게 나오네. 기초주제 7번째 라멘 구조. 그러면 라멘 구조가 뭘까? 갑자기 뭐 출출하면 라면 생각나십니까? 아니에요. 라면은 라면이죠. 라면은 라면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저도 라면 먹은 지 좀 됐네. 그죠? 예, 라면에 김밥 참 궁합이 좋아요. 그죠? 라면. 자, 우리 라멘 구조는 뭐냐면, 보통 우리 뼈대 구조라 그래요. 우리가. 이 뼈대라고 하는 이 구조를 스켈톤이라고 영어를 얘기하는데, 이 라멘 구조는 뭐냐면, 기둥과 보 있죠? 기둥과 보를 콘크리트로 만들었죠. 그럼 이 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어떻게 만들었어? 기둥과 보를 강하게, 리지드라 그래, 영어로. 강하게 접합해서 뭐 한 거예요? 강하게 접합하려니까 얘는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을 시킨 거예요? 고정 접합이죠? 강하게 어떻게 했다? 고정 접합한 거야. 강하게 고정 접합하여 뭐 한 거? 일체화 시킨 구조. 뼈대를 일체화 시킨 이 구조. 이거를 우린 뭐냐면 라멘 구조로 하는 거예요. 기둥과 보를 어떻게 했어요? 고정했지, 고정. 얘는 움직이지 말도록 뭐로 했어요? 고정하여 일체로 접합하게, 강하게 접합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라멘 구조라고 해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를 핀으로 연결한다. 아니죠. 고정으로. 고정한 겁니다. 자, 이걸 라멘 구조라 그래.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는 또 벽식 라멘조가 많아요. 이 벽식 라멘조는 뭐냐면 기둥과 보가 없어서 벽식 라멘조라 그래. 강하게 접합을 했어. 강하게 접합했는데 기둥과 보 없이 뭐를 강하게 접합했을까? 이때 기둥 대신에 뭐가 들어가? 벽. 보가 없이 뭐가 들어가? 바닥. 벽과 바닥을 강하게 고정에 접합해서 일체화된 구조가 벽식 라멘조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아파트 구조는 뭐가 된다? 벽식 라멘조가 돼요. 일반 라멘조가 아니라 벽식 라멘조가 되는 거예요. 그쵸? 벽식 라멘조.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넘기시면, 건축 부재가 나와요. 기초주제 8번째. 건축 부재. 자, 이 건축 부재를 한번 설명해야겠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총론을 공부하셨고요. 이번엔 건축 부재 공부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이 들어가네. 건축 부재. 자, 그럼 이 건축 부재 주제가 몇 번이야? 8번째네요. 그렇죠? 8번째 주제로 건축 부재가 들어가요. 이 건축 부재는 기본적인 각부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부 용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물일 때 어떻게 하냐면 땅을 먼저 팠겠죠. 땅을 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초라는 걸 만들어줘요. 기초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기둥을 세워주겠죠? 이렇게 기둥을. 기둥. 그 다음에 여기다가 땅 속에도 기둥과 기둥을 묶어주고 여기도 기둥과 기둥을 묶어주고
기둥과 기둥을 묶어줘. 이렇게 해서 건물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뭐라 한다? 기초구조. 얘를 기둥, 얘를 보, 얘는 땅 밑에 있죠. 땅 밑에 있으니까 얘를 지중보다 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다 뭐예요? 바닥이죠,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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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시해서 바닥이라 하고요. 바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둥 있고 보가 있는데, 바닥이 있고, 벽도 있어요, 벽. 자, 그럼 기둥과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벽을 잠깐 구별을 해야 돼요. 수직부재죠. 수직부재. 이 바닥은, 우리 슬라브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슬라브라고 하고 때에 따른 슬랩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슬랩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기둥과 벽을 어떻게 구분하냐? 둘 다 서 있죠. 둘 다 수직부재예요. 수직재라고 그래. 수직재 하는데 기둥 자 볼게요. 기둥이다 그러면 요 작은 쪽 단변 있죠. 작은 단변이 1배, 2배, 3배 이상이죠. 그렇구나. 작은 쪽 단면의 높이가 3배 이상이고, 벽은. 자. 얘도 분명히 수직재죠. 수직재 잘 보시면, 지금, 두께죠. 두께에 1배, 2배, 3배 이상이죠. 벽이라 하는 거죠. 왜 3배라는 얘기를 했을까? 만약에 얘를 어떻게 자르면, 요렇게 잘라놓으면 뭐처럼 보여요? 기둥처럼 보이죠? 그래서 몇 배? 이 두께의 1배, 2배, 3배 이상인 이 부재를 수직재 중에 뭐라 한다? 벽. 단면 치수의 높이가 1배, 2배, 3배 이상 되니까 기둥. 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뭐가 돼요? 기둥이라 얘기하기 어렵잖아. 그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둥이고 벽이구나. 둘 다 수직재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수직 하중을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벽도 뭐야? 이렇게 하중을 전달하니까 뭐가 되는 벽 중에 힘을 받는 벽이다 내력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상부에 있는 힘을 하부로 전달한 이런 걸 다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상부에 있는 무게를 밑에까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바닥이라는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 다 어디 있는 거야? 다 바닥에 있는 거야. 사람이나 가구는 다 바닥에 있죠? 바닥 위에 있어. 넓은 판이야. 여러분 보이는 그 바닥판 있잖아. 너 바닥을 얘기하는 거고 이 바닥 밑에 보가 있고 보가 다시 어디에 기둥에 힘을 전달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 기초로 가네. 여기는 뭐가 돼? 단단한 지반이죠? 결과적으로 이 건물의 무게는 어디서 모여 다? 기초에서 모이겠죠. 이런 무게가 다 어디 모여? 기초에서 모이잖아요. 여러분의 몸무게를 누가 받쳐줘? 여러분 발바닥에 받쳐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죠. 기초도. 그래서 기초를 딱 봤더니 뭐라고 나와? 건물을 지탱하고 이것을 집안에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물의 하부에 구축한 구조물을 말한다. 순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건물을 지탱하고 이것을 집안에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물의 하부에 구축한 구조물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벽 설명드렸고, 기둥 설명드렸고, 바닥 설명드렸고, 보가 있네. 이 보는 뭔가 이상하게 두 가지로 구분하네.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기둥을 얇게 그리는 거야, 이제. 기초가 있을 거고, 보예요, 보.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그려줄게요. 기초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초가 있겠죠? 기둥이 있고, 기초가 있고, 기초가 있어요. 보를 이렇게 묶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형성되는 겁니다. 바닥에 있으면 생략하고 안 보일 테니까, 그쵸? 이렇게. 그럼 얘가 다 뭐가 돼? 기둥이 되고, 얘네들이 다 뭐가 돼요? 보가 돼요. 보. 자, 그런데, 이 바닥판은 아주 얇다고 그랬죠? 이 얇은 부재를 이렇게 배치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부재가 휘겠죠? 기둥과 기둥 사이가 머니까. 그럼
그럼 기둥 간격을 좁히면 되겠죠. 기둥 간격을 좁히면 내부가 활동이 좀 불편해요? 편리해요? 불편하겠지. 중간중 기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이, 기둥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할 텐데. 그쵸? 부재를, 그럼 얘가 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 우리 교재처럼 똑같은 부재지만 어때요? 아니죠. 얘가 아니는 이유가 뭐예요? 두꺼우니까. 아니, 그러면 바닥판을 두껍게 만들면 되지. 바닥판이 두꺼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머리가 크면. 그쵸? 무겁잖아. 그죠? 어깨가 넓어도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게 뭐냐면, 바닥판을 이렇게 두껍게 할 필요 없거든. 딱 사람들, 가구 배치나 사람들이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 생각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보와 보 사이에도 뭘 배치한다, 이렇게. 요렇게. 보세요. 얘가 이렇게 휘었어. 휘니까 이 가운데 잡아주면 되지, 이렇게. 잡아주면 들릴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뭘 배치해? 요렇게, 요렇게, 노란색으로 그리진 요거. 그쵸? 요렇게, 노란색으로 어디와? 보와 보 사이에 걸쳐주니까 얘도 보는 본데 뭐라고 한다, 얘를. 작은 보라 그래서 영어로 비밀을 하고요. 이 보는 큰 보라 그래. 큰 보. 큰 보. 큰 보라고 영어로 GIR, DR, 거더라고 그래. 거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보라는 거. 이 보는 본데 큰 보가 있고 작은 보가 있는데 이 큰 보는 뭐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가로재를 기둥과 기둥 사이를 큰 보, 이 큰 보와 큰 보 사이를 작은 보. 어때요? 이해하겠죠? 뭐 사이즈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 큰 보, 작은 보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천정 있죠, 이렇게. 제가 손가락 가리키면 딱 보이는 거 있잖아, 그죠? 이게 뭐 천장이야, 천장. 아름답게 하고 보온하고 방음하고 흡음, 음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장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9번째 공부할 게 뭘까요? 건물의 안전성 확보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안전성 확보는 뭐냐? 외력보다 내력이 커라. 이렇게 나와. 외력. 외부에서 작용하는 각종 하중보다 내력, 견디는 힘. 외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힘보다 견디는 힘이 크면 이게 안전성 확보예요. 그럼 이 외력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예요. 외력. 자, 제가 건물 하나 그려드릴게. 건물. 트러스 지붕이네, 그죠? 지붕이야. 또는 여기 옆에 봤더니 이렇게 건물이 또 하나 있네, 그죠? 그죠? 건물이 있어요. 자, 뭐 계단도 있겠죠? 바닥도 있을 거고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들이 있는데 기초가 있을 거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이 막 내린대. 눈이 막 내리니까 눈이 어떻게 되나? 쓸려 내려가죠. 그렇죠? 얘는 눈이 가득 쌓이겠네, 그죠? 눈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무게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요거를 눈을 우리가 적설하중이라고 합니다. 적설하중. 적설하중.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막 불어,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이제 이 집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건물이 높잖아요. 건물이 높은 바람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 63빌딩 올라간다든가, 그쵸? 높은 초고층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종로타워라든가 이런 높은 건물들 보면 약간 바람 때문에 약간 흔들림이 생겨요. 풍하중이라 합니다. 풍하중. 바람하중, 풍하중. 특히나 이 요 면이 바람에 맞닿는 이 면이 크면 클수록 풍하중이 세지는 거예요. 적설하중은 우리가 스노우 로드라고 SL이라 표현하고 스노우 로드, 풍하중은 윈드 로드라고 표현을 해요. 바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지진이 발생할 수 있죠.
지진하중. 여러분은 많이 못 느꼈는데 뭐 1번 같은 경우 많이 느낀다고 하죠. 지각의 변동 때문에 옆에서 때리는 거, 옆에서 때리는 거, 얘를 우리가 어스케이크 로드라고 합니다. 지진하중. 이 풍하중과 지진하중 특징이 뭐냐? 옆에서 미니까 수평하중. 이걸 또 뭐라 그래요? 옆에서 미는 힘, 팽력. 같은 얘기입니다. 됐죠? 옆에서 미니까 풍하중, 옆에서 미니까 지진하중, 옆에서 미니까 우리 뭐라 한다? 팽력. 팽력.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구조체 뼈대 있죠? 뼈대. 뼈대. 바닥이나 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기초의 하중을 전달하겠죠? 뼈대가 무거운 무거울수록 기초가 커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쵸? 잘 보시면 얘는 뭐야? 가느다고 얇으니까 하중은 작을 텐데 얘는 육중하고 두꺼우니까 그만큼 기초가 커야겠네.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둥이나 보와 같은 이런 걸 뭐라 한다? 기둥이나 보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죠. 움직일 수 없으니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 고정하중이라 합니다. 고정하중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데드로드라고 해요. 데드로드. 이 데드로드도 외력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또 가구도 있어요. 소파나 의자나 침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하죠? 이동하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지금 우리, 노원역 주변에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트 많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계동에서 왔는지, 중계동에 오셨는지, 상계동에서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왔어요. 그쵸? 창도에서도 올 수 있고,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자체는 분명히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이 책상이나 의자도 이렇게 그냥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하중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활하중이라고 해요, 활하중. 활하중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다? 라이브 로드로 하는 거야, 라이브 로드다. 살아있다. 라이브 로드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외력이라고 그래요, 외력. 자, 그러면 이 외력의 종류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외력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분리해 보는 거야. 외력을 다 하중이라고 했었죠? 하중. 로드라고 하는데, 이 외력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늘 지속적으로 있는 하중인 장기 하중. 늘 지속적으로 있는 하중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하중이 있어요. 그쵸? 단기 하중. 자, 여러분은 장기 하중이에요? 단기 하중이에요? 단기 하중 하면 안 돼. 왜? 단기 하중이라 하신 분들은 뭐야? 가끔 빠지시는 분이야. 그쵸? 안 돼요. 시설교내실은 항상 있으셔야 돼요. 뭐가 돼야 돼? 여러분은 장기 하중이야. 늘 출석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쵸? 이동할 수 있지만 이 수업 시간에 어디 오셔야 돼? 우리 에듀프로 고시학원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장기 하중. 이 장기 하중은 다시 이렇게 봤더니 영어로만 쓸게요. 데드로드. 한글로 쓸 거야 그냥? 그래. 고정하중. 있고, 그 다음에 활하중 있고, 이 단기 하중은 때때로죠. 항상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하중을 단기 하중이라 해요. 상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중. 다시 뭐라고요? 상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중. 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설하중.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풍하중이라든가 지진하중 또는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충격들 있죠? 충격은 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다 단기 하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 적설하중은 분명히 단기 하중이잖아요. 그렇죠? 적설하중은 분명히 단기 하중이잖아요. 그렇죠? 눈이 녹잖아요. 그렇죠? 눈이 녹아. 근데 다설지역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다설지역의 조건은 다설지역이라면 이때 다설지역의 적설하중도 뭘로 속한다? 장기하중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자, 구조체 뼈대 같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정하중. 여러분 무슨 하중? 활하중. 자, 여러분은 장기가 돼, 단기가 돼야 돼. 장기가 돼야 합격하는 거야. 늘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공부할 수 있도록. 그죠? 장기하중.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재현될 수 있는 눈이나 바람이나 또는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단기 하중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이게 외력이야. 이런 힘을 견뎌라. 누가? 건물이. 그럼 어떻게 한다? 안전하더라. 이런 외력에 대해서 견딜 수 있으면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했던 겁니다. 뭐 보니까 요건 외워야겠지만, 그쵸? 이해도 하고 외워야겠지만, 이런 내용이구나. 그쵸? 그 다음에, 기초 주제, 이제, 10을 가면은, 내진석이라는 조건이 나와요. 내진석에. 자, 이 조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내진석이라는 건요, 지진에 견디는 설계예요. 응? 네?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주택관리사님이 내진설계 한다? 그건 아니겠죠? 그럼 내진설계의 실제로 개념이나 특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면 자, 지진력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감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많이 알아. 지진에 대해서. 왜? 그만큼 많은 교육을 했고 경험도 많으니까. 그래, 이 지진은 어떤 충격을 받는 거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우리나라의 지진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진 않았기 때문에 잘 느낌이 별로 없어요. 다만 영화에서 좀 보고 드라마에서 약간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죠. 그쵸? 가상에. 하지만 우리가 많은 일반인들이 지진력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지진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때 느낌이 어떠냐고요?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워. 그때 이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쿵 울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지진인가 보다. 근데 갑자기 막 흔들려요, 이게. 놀래가지고 이렇게 그 침대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야.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막. 그때 이게 간헐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호텔에 이제 밥 먹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갔더니 벌써 다 나와 있더라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왜? 불안해서 잘 못 잔 거야. 처음 경험해본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딴 사람들이 봤더니 얼굴이 다 이렇게 피곤해 보이더라고. 왜? 그 새벽에 그 지진력을 느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같이. 무서워요. 그게 뭐냐면 지진을 흔드는 힘이에요. 그럼, 자, 흔들린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달리는 버스 생각하시면 돼. 달리는 버스에서 이렇게 팍 흔들렸어. 그렇죠? 흔들리죠? 그럼 잘 생각해봐. 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우리가,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계신 분이 있어요. 요렇게 계신 분이 있고요. 요 분은, 한쪽에다가 이렇게, 책가방을 이렇게 갖고, 메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에다 잠깐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책가방을. 책가방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자, 흔들렸습니다. 누가 더 위험할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둘 다 위험하지. 흔들리면. 그죠? 하지만 보세요. 이 사람은 좌우 대칭이 딱 돼 있죠. 이 사람은 한쪽에 힘이 쏠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매달리겠죠. 그죠? 매달라.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 양쪽 팔을 매달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분은 항상 매달리려고 해도 한쪽이 힘이 쏠리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하더라. 그게 뭘 얘기해요? 얘는 굉장히 정형이죠. 단정하죠. 단순하죠. 얘는 약간 비대칭이죠. 얘는 대칭이죠. 얘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얘보다. 얘는 별로 안 좋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진에 견디는 설계를 하려면 이 건물의 설계가 단순하고 정형적이고 대칭적 건물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흔들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흔들릴 때 여러분 한쪽 가방 메면 자꾸 더 흔들리는 거 아시죠? 근데 차라리 배낭을 약간 똑같은 무게라 그러면 어깨, 그렇죠? 양쪽이 좌우 대칭되는 배낭을 메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거 느낄 수 있죠. 이거야 이거, 이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더니 내진 설계란 구조물의 지진력에 견디도록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평면을 어떻게 한다? 정형으로 무정형으로? 정형으로 해라. 그렇죠? 비틀림 현상을 억제하라. 비틀어지는 것은 이렇게 흔들거리다 보면 어떻게 돼?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거든. 그죠? 이렇게 비틀림 현상을 억제하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재진이라는 게 나와. 재진. 자, 이 재진이라는 용어가 좀 나오는데, 이때 내진 설계 용어를 보면, 면진은 우리 교재 안 나오고요. 재진이라고 나와. 지진에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재진은 제어 플러스 지진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생길까? 이 면지는 뭐냐면요. 자, 이 구조물이 있으면 기초가 있겠죠. 기초. 지반이 있어. 지반이 있는데 얘가 완전히 지반과 딱 고정돼 있으면 어떻게 돼? 지반이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흔들리겠지. 그럼 여기다 뭘 주냐면 여기다가 여기다 스프링 같은 탄성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뭐 생각하면 돼? 침대. 여러분 침대에 보시면 침대 스프링이 잘 만들어지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가끔 그 TV 선전에 나오잖아. TV 선전에 보시면, 그쵸? 한 분이 누워 계시고, 그쵸? 누워 계셔. 이불 덮고 누워 계시고, 한 분은 이렇게 빨짝빨짝 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조용히 잠을 잘 수 있어. 뭐 때문에 그래? 흔들림이 작다는 얘기죠. 충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 뭐냐면 이렇게 일정한 탄성체 같은 걸 배치하게 되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흔들림이 작아져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 흔들림이 커지겠죠. 흔들림을 작게 하기 위해서 이런 탄성체 같은 걸 우리가 기초와 지반을 분리한 거. 기초와 지반을 분리할 수 있는 탄성체를 집어넣는 게 면진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스프링 같은 장치처럼 면진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면진설계. 그럼 재진설계는 뭐냐면, 자, 우리가 흔들거리는 거야, 친구가. 그쵸? 흔들거리는 한데 한 친구는 뭡니까? 한 친구는, 그쵸? 한 친구는 이렇게, 너무 멀다. 한 친구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 팔을 하나 버티고 있어. 한쪽이 꽉 버티고 있는 거야. 발이 붙어 있고, 그쵸? 이 친구가 이렇게 쏠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넘어지지 말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이 친구가 앞으로 쏠리려고 그러면 뒤에서, 자, 얘가 이렇게 가려면 반대 방향으로 친구를 잡아주면 되겠죠? 보세요. 제가 앞으로 쏠리고 있는데 힘 어떻게 돼? 넘어질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힘이 가면 내가 반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한 힘이 상쇄가 되겠죠? 응?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제어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별도의 장치 같은 걸 이용해서 지진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진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진력에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만약 이렇게 지진에 감응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어 놨다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한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제어 장치를 이용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지진력이 발생할 때마다 얘를 지진력에 쏠릴 수 있으니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이것을 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진이라는 것은 어떤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하거나 흡수하는 이런 기술을 재진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주로 이제 고층 건물, 그렇죠? 대규모 건물 같은 경우 우리 재진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겠죠. 뭐 주택 같은 거야 그런 게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진은 제어지진이다라고 해서 지진력이 발생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갖추는 이 기술들을, 이런 요소 기술들을 재진이라 했던 거예요. 재진. 그 다음에 필러티형 구조가 나오고요. 4번에 보면, 그렇죠? 중요한 게 필러티가 나와요. 필러티 구조. 내진이 불리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분이 뭐냐면 집안 액상화 현상. 얘도 불리하니 지중구조물과 기초를 일체화하라.
이런 지문이 나와요. 야, 그쵸? 뭐 처음 듣는 얘기일 거야. 그쵸? 피로는 들어봤지만 피로티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 피로티를 또 어떤 때에 따라 필로티라고도 하기도 해요. 응? 필로티라고도 하는데, 이 필로티가 뭐냐?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했는데, 기둥이 보이네, 그죠? 응? 기둥이 보여, 기둥. 기둥이 보이는데 이 사이가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요 가운데 뭐다 다 비어 있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기둥만 가지고 뼈대를 형성한 이런 건물, 이걸 필로티형 건물이라고 그래요. 필로티형 건물. 이해하시겠죠? 그럼 필로티형 건물을 봤더니 뭔가 부족하죠? 옆에 건물은 뭐야? 옆에 건물은 필로티형 건물이 아니라 벽과 기둥이 꽉 같이 차 있는 건물이에요. 그렇죠? 차 있는 건물.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디가 더 유리할까? 얘가 유리할 거 아니야, 지진에. 그치? 그래서 이 필로티형 구조물 내진상 지진을 견디는 그 힘에 좀 불리하더라. 여기 취약하니까 기둥이. 그렇죠? 옆에 누군가 받쳐주는 친구 없잖아요. 뭐라 그랬어? 내가 흔들 때 뭐 하면 돼? 뭔가 잡아주면 좋은데 얘는 그냥, 그렇죠? 기둥이 딱 서 있고 주변에 받쳐주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좀 필로티는 내진에 좀 불리할 수 있더라. 필로티. 그래서 현재 여러분 길 가다가 기둥이 이렇게 중간중간 노출되어 보이는 이 구조를 뭐라고 한다? 필로티형 또는 필로티형 구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보셨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주택 이렇게 필로티 만들잖아요. 아파트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필로티. 필로티 구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액상화라고 있어요. 집안의 액상화는 같은 얘기로 집안의 유동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액상화나 유동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너무너무 쉬워. 뭐냐면 우리 퀵샌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퀵샌드. 그럼 퀵샌드는 퀵은 뭐야? 빠르다? 샌드는 모래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기 좀 힘든 경우인데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이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이 모래 알갱이들이 있어 이렇게. 집안이 모래 알갱이 있으면 크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구조와 이렇게 된 구조가 있다 치자고요. 나머지 단면 생략, 얘들 생략. 그러면 이런 구조는 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을까? 물이 차 있는 거야 이렇게. 요 모래 입자 사이에 물이 차 있어요. 얘는 꽉 차 있어 그냥 모래로 꽉 채워진 거야 모래가. 그죠? 여기다 건물을 만들어 준 거야. 여기다 건물을 만들어 줘요. 그쵸? A와 B 중에 뭐가 좋을까? 당연히 B가 좋겠죠? 얘는 밀실합니다, 밀실. 밀실하게 만. 근데 얘는 뭐야? 물이 많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막 흔드는 거야. 막 흔들면 모래 입자가 빨리빨리 어디 가서 중간에 빈 공간처럼 물만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흙이 꽉 채워져 있는데 이 사이가 뭐야? 이렇게. 만약 막 흔들면 모래가 너무너무 빨리 움직여서 너무너무 빨리 움직여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모래는 딴 쪽 가 있고 뭐만 있어요 여기? 물만 존재하는 거야 이 부분에.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받쳐줄 수 없으니까 넘어가겠죠? 이게 액상화 현상이에요. 그럼 액상화나 유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래 집안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 이 모래와 물이 같이 있을 때 모래가 아주 빨리 아주 빨리 움직여서 지지력을 잃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액상화 현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집안의 액상화 현상이 우려가 되는 것은 지중 구조물과 기초를 1차화해야 되는구나. 어때요? 이해하겠죠? 약하니까 이 집안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제 첫 번째 1장 공부했던 거 1장. 그래서 1장은 어디까지? 건축 부재부터 쭉 해서 뭐다? 쭉 가서 몇 번인지 모르는데
내진서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론의 1장은 구조 분리와 촌코트 등등등 해서 구조의 유형에 관련된 설명을 공부했고요. 두 번째 조에서는 건축 부재와 관련된 어떤 부재, 그 다음에 하중, 내진설기를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장이고요. 제2장은 이제 뭐 하는 거야? 뼈대를 알았으니까 땅을 파는 거와 조사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니 집안조사와 기초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